안녕하세요. 거피디 영상 팩토리의 거피디입니다. 오늘은 제 영상에서 자주 등장하는 이런 줌 애니메이션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션 5를 실행하고 파이널 컷 타이틀, 해상도는 FHD, 프레임 레이트는 60프레임, 길이는 10초로 설정하고 오픈하도록 하겠습니다. 만들기에 앞서 자동으로 생성된 타이틀 백그라운드는 놔두고 기본 텍스트만 삭제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타이틀 백그라운드 옆에 체크 표시에서 타이틀 백그라운드가 보이도록 설정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사각형을 하나 만들어 주겠습니다. 렉탱글 툴을 선택하고 적당한 크기의 사각형을 만들어 줍니다. 인스펙터, 쉐입, 지오메트리를 클릭하고 사이즈를 열어서 위드 값과 하이트 값을 프로젝트 해상도의 절반으로 입력합니다. 프로젝트의 크기가 1920에 1080이니까 960에 540을 입력한 뒤에 프로퍼티스에서 포지션 값을 리셋하여 정 가운데 위치시킵니다. 이제 카메라를 추가하겠습니다. Add Object, 카메라를 클릭하고 이런 창이 뜨면 스위치 to 3D를 클릭해 줍니다. 이제 카메라에 프레이밍 비헤이비어를 추가하겠습니다. 카메라가 클릭된 상태에서 상단 비헤이비어스, 카메라, 프레이밍을 클릭합니다. 프레이밍 타겟에 렉탱글을 넣어주시고 플레이를 해보면 사각형이 확대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10초 동안 확대되어야 하는데 5초에서 확대가 끝나죠. 그 이유는 포지션 트랜지션이 50%로 되어 있기 때문인데요. 이 값을 100%로 올려주면 프레이밍 전체 길이 동안 확대가 됩니다. 이 프레이밍의 길이를 2초로 줄여주겠습니다. 타임라인에서 프레이밍을 클릭 드래그해서 길이를 조절하셔도 되고 타임라인을 1초 59프레임에 위치시킨 다음 키보드 알파벳 O를 누르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오리엔테이션이 오리엔트 커런트로 되어 있는데 이걸 오리엔트 파이널로 수정합니다. 이게 오리엔트 커런트로 되어 있는 상태에서 프레이밍을 측면으로 옮기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공백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오리엔테이션을 오리엔트 파이널로 꼭 수정하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트랜지션이 컨스탄트로 되어 있는데 이걸 이지보스로 수정하겠습니다. 이제 사각형을 움직일 OSC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Add Object, 그룹을 클릭하시고요. 그룹을 최상단으로 옮길 건데 클릭, 드래그해서 옮기셔도 되고요. 아니면 키보드의 커맨드 키 플러스 라이트 브라켓을 누르시면 위로 올라갑니다. 보시면 새로 만들어진 그룹도 3D 그룹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를 클릭해서 2D 그룹으로 수정하고 그룹의 픽스드 레졸루션에 체크 표시해 줍니다. 이제 컬러 솔리드를 넣어줘야 되겠죠? 라이브러리, 제너레이터스, 컬러 솔리드를 어플라이 해줍니다. 지난 영상에서 제가 OSC를 만들 때 블랙홀, 디스크워프, 투어를 사용한다고 했었는데요. 이번에는 다른 필터를 사용해 보겠습니다. 컬러 솔리드가 선택된 상태에서 필터스, 타일링, 컬라이도 타일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컬라이도 타일의 크기를 사각형과 동일한 960에 540으로 변경하고 맨 아래쪽에 있는 Publish OSC 체크, 컬러 솔리드 체크 해제해 줍니다. 이제 사각형의 크기와 컬레이도 타일의 크기를 연결시켜 주겠습니다. 사각형을 클릭, 인스펙터 쉐입 지오메트리에서 위드 맨 오른쪽 아이콘을 클릭, Add Parameter Behavior 링크를 클릭합니다. 소스 오브젝트에는 컬러 솔리드를 넣어주시고 소스 파라미터에는 필터, 컬라이도 타일, 위드를 선택해 줍니다. 이번엔 하이트 값도 해줘야 되겠죠? 렉탱글을 클릭, 하이트에 Add Parameter Behavior 링크를 클릭하고 동일하게 컬러 솔리드, 소스 파라미터에는 필터, 컬라이도 타일, 하이트를 클릭합니다. 이번엔 위치를 연결시켜 주겠습니다. 사각형을 클릭, 프로퍼티스에서 포지션을 열고 포지션 X 값에 동일하게 Add Parameter Behavior 링크를 클릭하고 소스 오브젝트에는 컬러 솔리드, 소스 파라미터에는 필터, 컬라이더 타일, 센터 X 아래쪽에 X 오프셋에 마이너스 0.5를 입력해 줍니다. 이번엔 포지션 Y도 해주겠습니다. 포지션 Y에 Add Parameter Behavior 링크를 클릭하고 동일하게 컬러 솔리드, 소스 파라미터에는 필터스, 컬라이더 타일, 센터, Y 아래쪽에 Y 오프셋에 동일하게 마이너스 0.5를 입력해 줍니다. 이제 컬라이더 타일을 잡고 움직여 보시면 위치 이동과 크기 조절이 가능한데요. 보시면 컬라이더 타일이 회전을 하거든요. 그래서 회전하지 못하도록 여기에 있는 앵글 값에 클램프 비헤이비어를 추가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컬라이더 타일 앵글 값에 Add Parameter Behavior 클램프를 클릭합니다. 이 클램프는
보시는 것처럼 최소값과 최대값을 정할 수 있는데요. 최소값은 0도, 최대값은 572도로 되어 있는데 최대값도 0도로 수정하면 컬러이드 타일의 모서리를 잡고 아무리 돌려도 회전하지 않습니다. 이제 줌인 되는 시간을 조절할 수 있게 슬라이드를 추가할 건데요. 카메라의 프레이밍을 클릭하시고 포지션 트랜지션 맨 오른쪽 아이콘을 클릭. 이번에는 Add to Rig, Create New Rig에서 Add to New Slide를 클릭합니다. 그러면 슬라이더 창이 뜨게 되는데요. 여기에 있는 값을 끝까지 올려서 100을 만들어준 다음 다시 0으로 내려주시고요. 여기에 있는 카메라 프레이밍을 똑같이 0으로 내려줍니다. 그런 다음에 슬라이더 값을 올려보시면 위에 값과 아래 값이 동일하게 올라갔다가 내려갔다 하시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100으로 올려놓은 상태에서 아래에 있는 레인지 맥시멈을 100이 아니라 2로 수정해 줍니다. 그러면 여기에 있는 2가 되었을 때는 2초 동안 확대가 되고요. 여기에 있는 값을 1로 수정하면 1초 동안 확대가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슬라이더 값을 퍼블리시 해줍니다. 줌인이 완성되었으니 줌아웃도 만들어야 되겠죠? 프레이밍을 클릭하고 키보드의 커맨드 D를 눌러 복제해주고 위치를 8초로 옮겨줍니다. 그런 다음 복제한 프레이밍의 타겟을 타이틀 백그라운드로 변경해줍니다. 그러면 줌인이 되었다가 8초가 되면 다시 줌아웃이 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줌인과 줌아웃을 선택할 수 있도록 마커를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타임라인을 줌인이 끝나는 2초로 이동시킨 뒤 마우스 우클릭, Add 마커를 클릭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초록색 마커가 생기게 되는데요. 더블 클릭을 하시거나 아니면 마우스 우클릭해서 에디트 마커를 클릭합니다. 에디트 마커 창에서 다른 건 손대지 마시고 아래 타입을 스탠다드가 아닌 빌드인 옵셔널을 선택해주고 OK를 누릅니다. 그리고 타임라인 바를 8초에 위치시킨 뒤 동일하게 마우스 우클릭, Add 마커를 클릭해 주시고요. 동일하게 에디트 마커 창을 열어서 이번에는 빌드 아웃 옵셔널을 클릭하고 OK를 눌러줍니다. 그러면 프로젝트에 가시면 이렇게 빌드인과 빌드 아웃이 생겨나게 되는데요. 체크가 되어 있으면 애니메이션이 나타나고요. 체크가 해제되어 있으면 애니메이션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제 렉탱글 옆을 체크 해제하셔서 렉탱글이 사라진 상태에서 파일, 세이브를 클릭하고 이름은 줌 이펙트, 카테고리는 거피디를 클릭하고 퍼블리시 해주겠습니다. 파이널 컷을 열어서 우리가 방금 만든 줌 이펙트를 타임라인에 올려놓으시면 여기에 있는 OSC를 통해서 위치와 크기 조절이 가능하고요. 옵션 창에서 줌인, 줌아웃의 속도와 애니메이션 작동 여부를 변경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줌 애니메이션 효과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저는 또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